지금 제가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커피의 대안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지금 채팅창에 켈리스님께서도 점심시간 믹스커피에 유혹을 뿌리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가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디카페인만 마신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없다 혹은 카페인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D라는 뜻이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이름은 디카페인이 분리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참 재밌습니다. 우선 커피콩을 물에다가 우려냅니다. 그러면은 그 물에 커피의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커피 안에 있는 액기스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카페인이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커피콩을 물에다 우려낸 다음에 카페인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려낸 물에다가 활성탄소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카페인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카페인이 빠지고 난 거를 이제 그 물을 다시 건조시켜요. 건조시켜서 커피콩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커피콩을 뭐 갈든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예요. 얘기 드렸던 활성탄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든지 에틸 아세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커피 물을 우려내고 거기서 카페인을 추출하고 다시 건조시켜서 커피콩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페인을 추출하는 과정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페인이 소량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기준을 살펴보면 디카페인의 기준이 이 카페인 제거율이 90% 이상 제거됐을 경우에는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최대 10%까지는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제조사의 공정에 따라서 디카페인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해도요. 카페인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정말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디카페인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요. 잔량 남아있는 소량의 카페인 양도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디카페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카페인을 먹지 않으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제조사에서도 우리는 카페인이 소량 이 정도지만 소량이 들어있어요 라고 표기를 굳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기가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유일한 방법은 마셔보고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커피를 좀 줄인다든지 디카페인을 드신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디카페인 커피량도 완전히 줄이셔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커피 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마신다고 하셔도요. 하루에 한 2잔, 3잔 정도로 예전에 비해선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속 편하게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먹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기존에 먹던 커피 대비해서 한 카페인 함유량이 10분의 1 정도, 10%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10잔을 마신다면 기존에 한 잔을 마시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디카페인 커피가 싼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카페인에 제거하는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공정에 또 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동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디카페인 커피 드시는 분들 보면 잔수가 많이 늘어나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카페인의 함유량이 10% 정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유니까 디카페인 커피 드시는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잔류된 카페인의 양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모든 커피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들은 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 쓰는 그 원두는 로부스타 원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공정 있잖아요. 물에다 우려내고 그 카페인을 추출하고 다시 건조시켜서 커피콩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원두들은 향이 많이 소실돼요. 그리고 잘 다시 건조시켰을 때 거기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많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원두는 대부분 로부스타 원두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로부스타 원두가 다른 원두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른 원두를 기준으로 한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하고 디카페인, 로부스타 원두를 사용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어떤 한 몇 주 정도, 몇 달이었나? 꽤 오랜 기간 동안 커피를 꾸준하게 마시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이 그냥 동일량의 커피를 마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발음이 이러지?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디카페인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카페인 커피도 일반 커피들 드시는 것보다 양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진짜 이러면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디카페인 커피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디야 커피에서 나온 디카페인 커피를 먹고 있는데요. 뭐 저한테는 이게 좀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하고 하루에 한 4잔, 5잔 이렇게 좀 많이 마셨거든요.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건 뭐 카페인이 없으니까 그냥 보리차나 이런 거 마시는 거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카페인 커피 함유량이라든지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조사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 아니면 아예 안 마시는 걸로 가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려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마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아예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마시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